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 프로그래밍 언어 보충 설명 10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최근에 많이 더워져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많이 그 힘드실 것 같은데 짬짬이 또 바람도 쐬고 그다음 이제 운동도 좀 해서 기분도 전환할 겸 해서 건강 잘 유지하면서 학기 말까지 잘 진행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보충 설명에서는 먼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수업들에 관련된 특히 이제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 오럴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면대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던 이제 그 내용을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사를 맡게 되는 그 실습 10,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실습 11,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공지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보면 이제 이 과목이 강의와 이제 실습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강의 부분에 대한 호목도 제출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습 쪽에 있는 이제 그 결과물들도 제출을 잘 해주시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그 구글 미트를 이용을 해서 그 면대면으로 이제 온라인 면대면으로 실습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제가 좀 보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참여하는 학생들의 어떤 이제 열이나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뭐 이건 이제 좀 틀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도 보면은 좀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정확한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그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과목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습 10, 11, 12, 13 네 개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셈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검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가 아무래도 뭐 온라인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강의실, 그다음 실습실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집중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어떤 수업으로 진행을 해 나갈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C라고 하는 부분과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과목들은 그 과목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 실력을 실제 이제 전공 과목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특히 우리 정보통신공학 전공을 하는 이런 이제 그 학과 특성상 우리 이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를 같이 또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쪽을 다루기 위해서는 또 C 부분들을 특별하게 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위해서는 또 2학기 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그 C++ 부분들도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이제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 머신러닝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다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근에 또 대부분의 어떤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파이썬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과목 내부에서도 파이썬 과목들을 편성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그 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과목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 실력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과목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이제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적어도 남아있는 4개의 실습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습 검사, 오럴 테스트를 온라인 면대면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카메라에 이제 이렇게 담당 교수한테 이제 설명도 하고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인터넷 강의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대학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를 좀 현명하게 이제 잘 극복을 하면서 수업도 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평가를 할 때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좀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상당히 이제 그런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번 과목에서 이제 실습이 있고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면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같은 그 컴퓨터 실습실에 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바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현재 어떤 그 실력의 상태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으라도 제대로 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서 그냥 뭐 리포트 제출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고 그 자체를 바로 또 평가에도 적용을 하고 하니까 미리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강의로만 진행되는 이런 이제 수업의 단점이나 그다음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 면대면 실습이 진행되는 것으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이 수업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더 이제 분발하고, 그 다음에 좋은 실력들이 여러분들 각각의 학생들마다 그런 이제 수준까지 좀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이 온라인 면대면 검사 시간은 매주 금요일에 편성되어 있는데 각 실습 반별로 우리가 이제 아침에 10시부터 12시, 1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이런 이제 시간들이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해당되는 미리 이제 공지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온라인 화상 채팅 그 수업이 진행되는 그 코드로 접속하셔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에 직접 오셔서 이제 검사를 직접 맡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한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수업에서도 컴퓨터 그 IT 관에 319호실이 이제 컴퓨터 전산실이고 이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접 와서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대면으로 이 검사를 맡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학교 내에서도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상황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이런 측면에서 동의서를 또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이 몇 명이나 올지 얼마나 될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미리 컴퓨터실에도 이제 자리를 띄어서 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소독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와서 직접 이렇게 면대면으로 좀 검사를 맡고 좀 모르는 거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요령들은 추후에 좀 공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과목 중에서 그 회로 이론 실습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그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마 이야기 들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되면 직접 오셔도 되고, 아니면 화상 채팅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학교로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그 지정된 시간 안에 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온라인으로 면대면으로 검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이제 인터넷 강의 자체로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모자라는 점, 그러니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걸 꼭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 학기 수업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한 학기 열심히 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모르겠다,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뭔가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수업에 참여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미리 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실과 실습실에 수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이제 효과들이 좀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들을 열심히 같이 좀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또 참여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목 지금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수, 그 다음에 담당 실습 담당 선생님, 그 다음에 조교들 전체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동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공지사항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아마 하게 되는 부분들이 실습 10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실습실은 이제 10은 뭐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문자 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일 입출력이 이제 이 10장에 실습 10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나 이제 실습 보충 설명에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파일 입출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를 파일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에 저장된 그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또 읽어가서 추가적인 처리를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로 출력해 놓고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는 이런 기능들은 꼭 여러분들이 잘 좀 그 실력으로 갖춰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울러서 파일 중에서는 이진 파일들, 우리가 뭐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진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0장 실습에서 같이 있는 부분들이 암호화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암호화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 이제 숙제를 뭐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신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겠죠. 암호화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비트 단위의 어떤 이제 연산을 통해 가지고 다른 패턴으로 바꿔놓고, 그다음 그 형태로 전송하고 난 뒤에 수신단에서 그걸 다시 역변환시켜서 원래의 그 정보들이 추출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호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비트 단위 처리하는 부분들이 암호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아주 간단한 그런 모델이긴 합니다만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실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습 그 검사 때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뒤에 오럴 테스트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잠깐 좀 몇 개만 추려 가지고 설명을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맨 먼저 뭐 기본적으로 문자열에 관련된 것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력 출력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 큰 용량의 파일들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이제 기능 중에 그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바로 이제 랜덤 파일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파일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용량이 메모리의 어떤 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파일 안에다가 이제 큰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고 거기로부터 이제 읽어오고, 그다음 중간에 일부만 다시 그 갱신을 업데이트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기능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fseek라고 하는 거죠. seek 해서 이제 어떤 파일에 지정된 그 원점으로부터 지정된 옵셋만큼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드 단위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레코드 단위로 우리가 건너뛰면서 해당되는 위치로 찾아가서 바로 그 내용을 읽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랜덤 파일 입출력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은 파일 내부에 바로 이런 이제 구조들로 저장들이 되어 있으면 fseek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전체 그 구조체의 크기 곱하기 i번째 몇 번째의 레코드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위치로 이제 점프를 해 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결과값을 읽어서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진 파일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로 fread, fwrite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전공 중에서 이제 정보 처리에 관련된 것 중에서 영상 정보나 음성 정보 이런 부분들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다루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이진 파일을 우리가 읽고 쓰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실제 뭐 이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도 영상 정보를 읽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곧바로 이제 인식해내는 이런 것들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진 파일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 파일을 C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fread, fwrite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 텍스트 파일, 문자 형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파일로부터 읽고 쓰는 fscanf나 fgetS, fgetC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문자열 처리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도 이번 이제 실습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송신 측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 측에서 이제 수신하게 되는데, 중간에 도청을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을 도청을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내서는 이제 되지를 않고 중간에 약간 이제 암호화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다른 비트 패턴으로 바꿔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 송신 측에서는 이제 메시지를 사전에 약속된 암호화 코드로 변환시켜 보내는 거고, 수신 측에서는 수신되어 있는 그 메시지를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암호화 코드로 역변환시켜 가지고 원래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고, 사전에 약속된 암호화 코드나 암호화 방식 자체가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여러 군데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뱅킹을 할 때도 그때 보안 카드 번호나 그 다음에 이제 번호들을 몇 번을 입력을 해라고 하면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 암호화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즈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설명을 이제 강의 시간에 드렸죠. 이때는 이제 원판을 돌려가면서 매치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썼었고, 우리는 지금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찾아내는, 우리가 변환시키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이 실습에서 다뤄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비트 단위 그 연산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실습에서는 exclusive or 빗 단위의 그 exclusive or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변환시키는 그 패턴이 1이 있으면 이제 역으로 변환되게 그 반대로 변환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송신 메시지 문자열을 이제 그 우리가 지정된 그 16진수 문자로 암호화를 시켜서 이제 보내는 것이고, 그냥 이 메시지를 보내면은 아스키 코드 형태로 보냈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이너리 파일 덤프 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금방 이 내용이 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부분들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송신 문자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이제 여기 그 헥사 데시멀로 16진수 코드로 아스키 표에 있는 그 값을 그대로 보낼 때 앞에 있는 값 뒤에 있는 값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문자로 만들어서 보내 이런 방법들을 썼었는데, 이렇게 보내면 그냥 금방 이제 덜통이 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도청했던 사람이 금방 이제 알아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내기 전에 바로 이런 이제 지정된 암호화 코드를 이용을 해서 비트 단위의 exclusive or를 이제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t를 보내는데 3d라는 값이 지나가니까 이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쉽게 찾아내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3D를 받아서 우리가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암호화 코드로 이렇게 이제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그 비트 단위 연산, 그러니까 bitwise exclusive or를 실행하게 되면은 원래 54라는 값을 얻어내게 되고 54는 문자로 t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중간에서는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하게 만들고 수신단에서 역변화 시켜가지고 원래의 메시지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일 입출력 개념을 같이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아울러서 그다음 비트 단위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결합시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번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사이버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예제로 만들었었고, 대신에 여러분들 사이퍼 텍스트와 디사이퍼 텍스트를 직접 구현을 하도록 돼 있었죠. 이번에 구현했던 거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고 나중에 질문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을 때,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역변환 끝났을 때 하는 부분들 중간중간 단에 잘 파악을 해 보시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처리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얘는 이제 사이퍼 텍스트가 0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변환하지 않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키 코드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할 때 나타나는 그 빗 패턴이 되죠. 그러니까 전부 보면은 뭐 5, 4니 6원이 우리가 아스키 테이블 안에서 이제 그 위치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값들로 나타납니다.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내고 난 뒤에 그 바이너리 그 파일을 덤프를 해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아스키 코드가 금방 이렇게 이제 뭔지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암호화나 이런 쪽에 보안 쪽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군부대에서 이제 이렇게 담당자들이 하는 일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상대편 어떤 이제 그 군인들이 뭐 자기네들 무선으로 보내고 받는 것을 역변환 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영화 재미있게 보셨을 그 튜링 머신에 나왔던 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이제 자기네들 유보트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영국에서 이제 감청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대응을 함으로 해서 피해를 이제 줄일 수 있었던 바로 그 부분이 꼭 같은 이런 이제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바로 이거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법들이 그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거, 컴퓨터 시스템의 원본이 됐던
그런 기계들을 이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이런 사이퍼 코드를 가지고 변환시켜서 전송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D 0C 1A처럼 우리가 전혀 이 패턴만 가지고는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빛 패턴이 막 지나가니까 분석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이제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수신단에서 사전에 설정되었던 이런 이제 암호 코드를 가지고 역변을 시키면은 원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 암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각각의 문자 단위로 우리가 전송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자들을 이렇게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암호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bitwise exclusive or를 계산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뭐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잘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냈던 메시지, 그 다음에 이 자체를 변환시켜 가지고 이제 보내는 이런 이제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역변환시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습 10에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메뉴 방식으로 시험할 수 있게 구성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관련된 그런 기능들, 예를 들면 뭐 셀렉션 소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액세스 파일을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덤프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부분마다 따로따로 구성해서 그렇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메뉴 방식으로 개별적인 기능들을 검사하는 것들은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같은 시험 항목을 여러 번 또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례대로 모든 것들을 한 번씩 쭉 다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법들이고 이런 실습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어떤 이제 시험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들도 배우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문자열들을 우리가 이제 입력받아서 정렬해서 이제 출력한다고 하게 되면 결과가 바로 이제 액세스나 원더풀까지 이렇게 이제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산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렉션 소팅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를 대상으로 셀렉션 소팅했던 거와 좀 다른 점이 있었죠. 문자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string compar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고, 그다음 문자를 이제 스왑을 여기 시킬 때는 string copy라는 걸 또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강의 내용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구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레코드의 랜덤 파일 입출력은 학생 레코드 단위로 점프를 해가면서 이제 해당되는 값을 읽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당되는 값을 읽었다고 하면 그 값을 변경해가지고 다시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리할 때 역순으로 처리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이 처리가 되는지 확인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진 파일 덤프하는 이런 기능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어떤 데이터 파일 하나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원래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오른쪽 요 안에서 읽혀지는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 전송할 때 그때 이렇게 사이프 코드를 이제 집어넣었을 때 처리하는 부분들, 앞서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덤프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역변환된 부분들이 원래의 원본으로 정확하게 역변환됐는지 확인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습 10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고, 이번 주에는 실습에 관련된 질문은 제가 하나도 받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다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셨기를 이제 바라고, 이번 금요일에 이제 검사할 때 한번 저도 잠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도
잘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 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그게 뭐 단순히 숙제 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데 주 목적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실습 10에 이제 오럴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 오럴 테스트는 직접 이제 질문을 하고 정확히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 핵심 키 포인트를 잘 좀 메모를 했다가 대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오럴 테스트 4개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파일 입력 출력에 사용되는 이런 이제 scanf, printf, 그 다음에 getS, putS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이제 각 함수에서 사용 가능한 형식 지정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scanf나 printf 같은 경우에는 포맷에 맞춰 가지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그 포맷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진수를 입력을 받고 아니면 이제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는 %d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즉 이제 우리가 real number, floating number로 해서 처리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f, 그다음 %lf 같은 게 있었죠. 그다음 문자 단위는 이제 %c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 사용 가능한 형식 지정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prin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출력할 때 해당되는 부분들을 뭐 전체적으로 몇 칸을 준비해서 출력하느냐, 그 다음에 이게 맞춤을 할 때는 좌로 맞춤, 우로 맞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숫자를 표시할 때 그때 거기 몇 진법으로 출력되는지를 접두어를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앞에 빈 공간이 남아 있었을 때 0을 채워 넣는 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있었죠. 강의 자료 안에 보면 이제 해당되는 표가 이제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미리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fgetS나 fputS는 이제 string 하나의 한 줄 단위로 처리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파일을 읽어서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하니까 잘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부분들은 이제 ASCII 코드 표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질문이 됩니다. 사실 ASCII 코드는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했었고, 프로그램 이제 그 C 프로그램의 맨 초창기부터 우리가 이 ASCII 코드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영역, 그래서 거기 이제 16진수로 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문자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대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이 이제 16진수로 0x41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로 소문자가 들어가 있는 곳을 보면은 0x61부터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0x30부터 39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값들이 얼마가 돼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알면은 전체적으로 ASCII 코드 표를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다시 한번 질문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에서도 문자를 많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3과 10.4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현들을 이제 했던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Generate Ciphertext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정된 이제 파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이 부분을 지정된 사이퍼 코드를 이용을 해서 변환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FPTX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전송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내보내게 되는데 그 부분을 파일로 담아 가지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주어져 있는 암호로 그 해석할 수 없는, 이거 이제 암호를 모르는 경우 해석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그 배열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자열을 주어진 암호를 모르는 경우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걸 역으로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패턴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다 맞춰 보기는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여기 실습에서는 한 바이트짜리 이제 암호 코드를 사용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암호화를 할 때는 그 자체를 128비트라 되는 굉장히 긴 그런 이제 암호 코드를 가지고 변환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를 풀어 나가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가지고 풀어도 이게 뭐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암호화된 이런 이제 문자 열들을 아니면 이제 그 바이너리 디짓 그 부분들을 이제 보고 그걸 역변환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단 암호화 코드를 모를 때 암호화 코드를 만약에 누출을 했다 그러면 그건 그냥 뚫린 거죠. 뭐. 그래서 이걸 모르는 경우에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내용들도 차근차근 잘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decipher text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송되어 온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 그 FPTX가 가리키는 이 내용을 읽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원래 주어져 있는 암호화 코드로 역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이제 FP 아웃풋에 이제 담아 놓고 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원래 송신했던 내용과 동일한가를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송신단에서 보냈던 그 메시지가 수신단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복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설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10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다시 이제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또 질의응답 부분을 대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될 때까지 좀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제 실습 11은 이제 지금 강의 자료가 이제 이미 이제 그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어서 이제 이번 주에 잠깐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그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잘 이제 쌓아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습 11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게 되는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벤트를 생성하는 기능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능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바로 이제 이게 Q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주에 이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스택이나 큐 같이 우리가 이제 그 확장성이 있는 배열을 기반으로 자료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서큘러 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처리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워왔던 포인터나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동적 메모리 할당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큐를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또 구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그 시험을 같이 해보고 같은 조건으로 그래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같이 비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선착순, 그러니까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이제 선착순 개념으로 처리하는 이제 그런 서큘러, 환영 큐, 환영 버퍼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여기 내부의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재조정해서 항상 새로운 게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과 우선순위를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그런 이제 항목이 바로 그 다음번에 추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priority queue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을 사용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자료 구조 부분들을 그 이제 여러분들 직접 만지고 그 구현을 할 때 지금까지 배웠던 전체가 종합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바로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그 구조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 할당이나 이런 기능들이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이제 결합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각각의 어떤 기본적인 항목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건들에 관련된 그런 것들 부분들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성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개념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부적인 뭐 프린트나 이제 이런 그 이벤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천천히 또 강의 내용과 그 보충 설명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시겠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자료, 기본적인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queue라는 것입니다. 그 queue는 이제 first in first out, 맨 먼저 도착한 것을 맨 먼저 내보낸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선착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하나 들어오면 이제 in queue 기능을 통해 가지고 queue에 집어넣는데, 지금 이제 queue에 있는 두 개의 인덱스, front와 end 중에 end가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에 집어넣고, end는 하나 또 이제 앞으로 전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DQ는 이렇게 도착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걸 하나 끄집어내고, 바로 이제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고 프론트를 하나 전진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이제 큐 안에 들어와 있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처리가 될 수 있게 만든다.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줄서기를 해서 서비스를 받는 이런 경우로 전부 큐의 어떤 작동 원리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줄서기나 아니면 이제 지하철 탈 때 줄을 서는 거나 전부가 이렇게 큐 개념이라는 거죠. 큐에 관련된 뭐 세부적인 기능들, 인큐, 디큐, 그다음에 프론트 사이즈, empty 같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럼 실제 이런 이제 큐를 구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서큘러 큐죠. 서큘러 큐가 환형 큐, 그러니까 원과 같은 모양을 바로 환이라 그러죠. 둥글 환입니다. 환형 큐를 이제 만드는 것이고, 이때 이제 환형 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일자로, 그러니까 0부터 그 capacity 마이너스 1까지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인덱스를 0부터 차례대로 쭉 증가시키다가 맨 마지막에 capacity 마이너스 1을 이제 초과하면은 0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이 동그란 모양들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여전히 여기도 인덱스가 두 개가 있죠. 프론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엔드가 있고, 그러니까 엔드는 새로운 게 들어오면 거기다 저장할 수 있는 그 위치를 가리키는 거고, 근데 프론트는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맨 먼저 처리가 돼야 될 그 항목들을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P4Q는 이제 Q에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우선순위 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riority queu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priority queue를 이제 구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complete binary tree, 완전 이진 트리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게 되고, 완전 이진 트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열을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구현하는 방법들 잘 좀 이제 다시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complete binary tree를 기반으로 힙들을 이제 그 프라이빗 큐를 이제 구현을 할 때 중요한 기능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게 하나 이제 삽입이 될 때,
그다음 기존에 모여 있는 것 중에서 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우선순위가 높은 걸 우리가 뽑아 나갈 때 일어나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열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할 때 0번째는 그 비워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1번째부터 차례대로 이제 쭉 쌓아나가는 이렇게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게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 간의 인덱스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0번을 비워놓고 1번부터 차례대로 채워나가게 되면 항상 여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떤 이제 하나의 노드의 자식은 자기의 인덱스 곱하기 2, 그 다음에 또는 자기의 인덱스 곱하기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확장성 있는 배열을 가지고 그 완전 이진 트리,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 0번째는 이제 맨 처음에 있는 부분을 비워놓고 1번째부터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나 힙에다 추가를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제 인서션 기능들이고 인서션 아이템 기능들을 이제 수행할 때 새로운 게 하나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게 되면은 그 추가된 부분의 어떤 이제 그 우선순위와 기존에 있는 이제 다른 노드들, 그러니까 이 위치로부터 루트까지 올라가기 위한 요 경로상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차례대로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 맨 아래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노드 하나가 이제 추가되고 난 뒤에 바로 그 위에 있는 페어런트와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만약에 그 자식 노드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부모 노드하고 자리 바꿈을 해야 되죠. 그래서 1이 6보다 값이 작고 이것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자리 바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은 맨 위에 있는 이제 루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제 그 기능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 제가 강의 자료에서 드렸던 그 소스 코드를 참조해서 여러분들 직접 구현을 하시고 동작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removal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우선순위 큐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걸 하나 뽑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뽑아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걸 이제 재조정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하는 방법이 맨 위에 있는 가장 우선순위 높은 걸 뽑아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last node 우리가 전체 complete binary tree 중에서 맨 마지막 노드를 루트 위치에다 갖다 두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맨 끝에 있는 노드가 항상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그 루트 노드의 두 자식 노드를 비교를 하고 그 둘 중에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하고 또 루트와 비교를 하죠. 필요하면 자리 바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과 7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죠. 값이 작으니까, 프라이어티 값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5와 7을 자리를 바꾸게 되고 이런 이제 절차가 맨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맨 끝에 가장 레벨이 낮은 쪽에 내려갈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구현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서 드렸던 그 참고 소스 코드를 이제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 직접 좀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힙 라이트 큐를 구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정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값들이 차례대로 이제 구성이 돼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1번째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같이 이렇게 배열 위에 이게 완전 이진 트리가 구성이 되고 그 배열이 그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주소를 위에 있는 이제 이 private queue event라고 되어 있는 이 구조체 변수 안에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 주소를 가리키게 되어 있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개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체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구조체 변수를 또 다른 포인트 하나가 가리키고 있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구현들이 되게 됩니다. 자, 메인 함수의 어떤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출력 파일을 미리 준비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뉴 방식으로
어떤 시험을 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 있는 부분이 그 우리가 P4 방식으로 그 서큘러 큐를 구성했을 때 바로 이제 선착순 개념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것들을 한번 이제 점검해보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이 맨 처음에 처리가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있는 것이 이제 테스트 프라이어티 큐 이벤트입니다. 이 부분 이제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이제 그 처리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봐도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순간에 우선순위가 높은 그 해당되는 이제 그 항목이 추출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부적인 동작, 그러니까 어피 버블링을 통해 가지고 맨 위에 있는 이제 그 루트 위치에 가져다 놓고 그 값을 그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시험 기능의 함수를 구성하시고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좀 구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럴 테스트 부분들 이제 11장에서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이제 많이 질문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하면은 아까 Q는 이제 first in first out이었죠. 그런데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first in last out입니다. 아니면 last in first out로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이제 스택은 맨 처음에 도착한 것이 맨 나중에 빠져나가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때 이제 새로운 걸 하나 집어넣는 동작을 푸시, 그 다음에 있는 걸 하나 뽑아 나가는 걸 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탑, TOP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맨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제 바로 이 다음에 추출돼 가지고 처리가 되게 될 그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때 많이 쓰는 그런 이제 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Q의 어떤 이제 first in first out의 동작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뭐 결국은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항목들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추출하게 만드는 이 메커니즘 자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스택 탑이라고 하는 이제 인덱스 하나 있어가지고 새로운 게 이제 들어오면은 하나를 이제 집어넣고 얘는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걸 하나 이제 뽑아 나가는 탑 기능들이 있으면 지금 이제 스택 탑을 빈자리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하나를 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지금 쌓여 있는 것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부분을 뽑아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택 탑은 하나 줄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죠. 그 다음에 Q는 실제 Q는 이제 그 맨 처음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엔드가 가리키는 곳에 이제 계속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도착하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프론트라고 하는 인덱스가 이제 가리키게 돼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큘러 버퍼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제 P4Q를 구성하는 방법,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뭐 구현을 했으니까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설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omplete Binary Tree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는 우선순위 Q, Priority Q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여기 안에 보면 이제 upheap 버블링에 대한 거, downheap 버블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큘러 버퍼 기반의 P4Q를 사용하는 이벤트 처리나 Complete Binary Tree 기반의 Priority Q를 사용한 이벤트 처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결국은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 차이만 있겠죠. 그래서 이제 P4Q를 사용했을 때는 도착 순서에 따라 가지고 곧바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Priority Q를 사용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늦게 도착해도 우선순위가 높으면은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이제 자리 바꿈을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1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자료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이런 이제 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C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들, 그러니까 이제 포인터와 그다음에 이제 구조체나 동적 메모리 할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자료 구조 형태로 구현들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자체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스택, 그다음에 큐, 그다음 priority queue 같은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그 자료 구조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실습 10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 그 다음에 실습 11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맨 앞에서 이제 보충 설명 이번 시간 맨 앞에서 제가 공지를 해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번 주부터 금요일에 여러분들 이제 실습 그 결과물 그리고 이제 오럴 테스트에 대한 결과물들을 직접 온라인 대면 그 화상 채팅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바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학교에 와서 하고 싶은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학교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을 제가 이제 채팅을 통해 가지고 받지는 못했는데요. 뭐 여기서 채팅으로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에 꼭 좀 올려주십시오. 그럼 이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뭐 거의 1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에서 이제 보충 설명을 10번째 벌써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실력을 차곡차곡 잘 쌓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전공의 다른 과목에서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하셔가지고 이제 실무에 가서도 그 좋은 실력 대우 받으면서 그 높은 연봉 받으시고 좋은 대우 받으면서 이제 그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초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 잘 하면 연봉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외국에 나가서도 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꼭 참고 열심히 실력 잘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되돌아볼 때 야,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프로그래밍만큼은 C 프로그래밍만큼은 내가 하나 건졌다는 그런 생각이 꼭 좀 들 수 있도록 잘 좀 그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들 잠깐 좀 뵙겠고 그때 이제 화상 채팅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실력을 가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